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OCGen으로 2019년도에 출판된 겐 기반 이상치 탐지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메인 태스크인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아래 그림과 같이 학습 시에 여러 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주어지고 각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분류 경계면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클래스 디텍션이란 크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개로 구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지티브 데이터를 잘 분리해내는 분류 경계면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노멀 클래스는 이렇게 좌측의 그림처럼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군집받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노멀인 하나의 포지티브 레이블에 속하게 됩니다.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학습 시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앞에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멀티클래스 디텍션과 달리 오직 하나의 싱글 포지티브 클래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래시파이어는 오른쪽처럼 포지티브 데이터를 최대한 감싸서 다른 클래스의 데이터로부터 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분류 경계면을 학습합니다. 이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목표는 싱글 포지티브 클래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한 후에 인퍼런스 시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가 학습된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인지 아닌지를 잘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의 메인 태스크인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이란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바탕으로 노벨티 디텍션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 시에 오직 단 하나의 클래스, 정상 데이터만을 관측하게 되며 인퍼런스 시에는 인클래스 이그젬플인 정상 샘플과 아웃 오브 클래스 이그젬플인 이상치를 잘 구분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related work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이 겐 기반 논문이다 보니 겐의 기본 개념과 학습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방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겐이란 딥러닝 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로 생성자와 식별자가 서로 경쟁하며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을 뜻합니다. 겐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를 잘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인 이 식별자는 실제 데이터와 생성된 가짜 데이터를 잘 구별하도록 학습이 되며 실제 이미지는 레이블이 1이 되도록 그리고 가짜로 생성된 이미지는 0의 레이블을 갖도록 이렇게 목적식을 최대화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생성자인 제너레이터는 식별자가 거짓으로 판별하지 못하도록 가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와 가깝게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즉,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이미지처럼 판단하도록 이 1의 레이블을 뱉도록 만들어서 본 목적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실제 제너레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목적식은 원활한 그레디언트로의 학습을 위해서 이 동일한 의미의 목적식인 이 위의 목적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학습을 수행을 하며 최종적으로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실제 이와 같은 리얼월드 데이터와 비슷한 이미지를 잘 생성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방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오토인코더 기반 모델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선행 연구들은 주어진 인클래스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턴 스페이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들은 아웃 오브 클래스 관측치가 들어왔을 때 그 관측치를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키우게 될 것임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가정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다소 이제 복잡한 쉐입을 가진 이 팔이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한 오토인코더는 낮은 노벨티 애큐러시를 가지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줄이 원본 이미지이고요. 오토인코더의 아웃풋이 두 번째 줄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이나 5나 9의 경우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 이미지를 보면 원래 이미지를 이렇게 잘 복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낮춰서 이 1과 5, 9 등이 아웃 오브 클래스로 분류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8과 같이 복잡한 쉐입을 가진 클래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선천적으로 이 아웃 오브 클래스에 해당하는 특징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8이라는 숫자가 학습이 되면서 다른 클래스에 대한 잠재적인 정보까지 선천적으로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는 노벨티 디텍션을 위해서는 인클래스 샘플을 잘 표현하는 동시에 아웃 오브 클래스 샘플은 잘 표현하지 못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2번 조건을 다루는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방법론인 오시겐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이그젬플이 주어지든 학습된 논 클래스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했는데 아래 그림처럼 일반 오토인코더에서는 원래 1이나 5, 9 등을 그대로 잘 복원을 해냈다면 오시겐에서는 논 클래스 샘플인 이 8로 복원해서 재구축 오차를 키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의 저자는 고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특정 클래스 이미지에서 다른 클래스 이미지로의 전이 가능성이 있음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숫자 8이 매핑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레프렌테이션 사이에 숫자 1을 나타내는 레프렌테이션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숫자 1이 모델의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 1을 잘 레프렌테이션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1과 같은 아웃 오브 클래스 샘플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을 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이든 오직 주어진 클래스인 이 8이라는 숫자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강제하고자 합니다. 오시겐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서브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입니다. 기본적인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주어진 인풋과 복원된 아웃풋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는 이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를 다시 노이즈가 제거된 원본 이미지로 복원하는 과정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는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낮고 일반화 성능이 높습니다. 오시겐에서는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일부 변형했는데 먼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제약을 두어 균일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갖도록 했습니다. 즉 이는 일부 덴스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샘플링이 되지 않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전반에 걸쳐 인클래스 샘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제약을 위해서 인코더 아웃풋에 이렇게 탄젠트 액티베이션을 도입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1과 1 사이의 값으로 구성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 인풋 노이즈로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0.2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학습에는 MSE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은 겐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로스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디코더가 제너레이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모든 레이턴트 스페이스상의 인스턴스들은 주어진 기본 클래스의 이미지를 잘 생성해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클래스 이그젬플에 대한 레이턴트 리프렌테이션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도록 강제합니다.
이때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이미지에 대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생성된 이미지와 유니폼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잘 구분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특히 걔네 학습 방식처럼 학습이 되는데 아래 로스식을 보면 인코더의 입장에서는 유니폼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과 유사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는 방향으로, 즉 목적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며 이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유니폼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과 실제 이미지로부터 프로젝션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구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즉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 결과 결국에는 학습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유니폼한 분포를 따르도록 강제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며 노이즈가 추가된 인풋 이미지로부터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독출이 됐을 때 유니폼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따르도록 그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클래스 이미지를 보다 잘 생성하고자 도입된 부분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이미지는 아웃 오브 클래스가 아니어야 함을 가정합니다.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랜덤 샘플링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 S로부터 생성된 이 페이크 이미지와 실제 인클래스 이미지를 잘 구별하도록 학습이 되는데 이 로스식에서 디코더의 입장에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여서 이 목적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며 이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실제 이미지와 또 랜덤한 레이턴트 샘플로부터 생성된 이 페이크 이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 목적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즉 이러한 이 로스를 통해서 레이턴트 샘플로부터 생성된 가짜 그 이미지가 실제 X의 분포, 실제 인클래스 데이터의 이미지와 유사해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한 실험인데요. 본 논문의 저자는 앞에 세 가지 서브 네트워크인 이 디노이징 오토인코더,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학습을 수행을 했을 시에 오른쪽 그림처럼 여전히 이제 몇몇의 아웃 오브 클래스 이미지를 생성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 중 일부가 학습이 덜 된 것으로 이 샘플링이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디멘션 크기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있지만 이는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 공간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데 바로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는 적극적으로 학습이 덜 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자는 클래시파이어를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되는 클래시파이어란 생성된 이미지가 인클래스 샘플을 닮았는지 아닌지를 분류하도록 학습하는 그런 분류기입니다. 여기서는 바이너리 레이블이 사용되며 인클래스 샘플의 이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가 포지티브 레이블을 갖게 되고 이 레이턴트 유니폼 분포를 따르는 레이턴트로부터 생성된 이 페이크 이미지가 네거티브 레이블을 갖게 됩니다. 이 클래시파이어는 다른 네트워크와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고 나면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키기 전에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마이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클래시파이어를 바탕으로 이제 유니폼 분포로부터 생성된 페이크 이미지가 인클래스 이미지를 닮았는지 아니면 페이크인지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가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그레디언트 스텝만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샘플을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제너레이터가 전반적인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두에서 인클래스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로 인포머티브 네거티브를 잘 학습을 하면 이 위에서처럼 원본의 이미지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 인클래스의 이미지로 잘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인포머티브한 것이 아닌 것은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마이닝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없이 원래 것을 잘 이렇게 복원을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 위와 같은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샘플을 적극 활용을 해서 원하는 인클래스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잘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트레이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샘플이 n번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되는 구조이고 하나씩 보면 이 클래시파이어가 가장 먼저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로스로서 학습이 되며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 후에는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마이닝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후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되며 이 위에서 계산된 로스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기서는 MSE 로스에 큰 가중치를 두어서 이 리컨스트럭션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크게 4가지로 사이펄10 데이터, 코일 100 데이터, 패션 엠리스트, 그리고 엠리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실험을 수행을 할 때 2가지의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클래스 샘플의 80%를 이제 트레이닝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20%는 테스팅에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아웃 오브 클래스인 이 네거티브 테스트 샘플은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인클래스 샘플인 논 클래스 샘플을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로 나누고 이제 모든 클래스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테스팅에 사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베이스라인과의 공정한 그런 비교를 위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베이스라인이 어떤 프로토콜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1로 수행했던 실험 결과인데요. 이 엠리스트와 코일 그리고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 3개 모두에서 이 베이스라인 성능 대비 가장 높은 AUC, ROC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 2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이 평균적으로 제한하는 OC겐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각 컬럼은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각 숫자 레이블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제 그 해당 레이블이 인클래스 레이블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2번 레이블 빼고 10개 중에 9개의 클래스에서 이제 OC겐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토콜 2로 사이퍼10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 사이퍼10 데이터는 엠리스트 같은 데이터와 달리 이제 같은 인클래스 데이터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는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OC겐이 이제 DeepSVD라는 이 선행 방법론과 유사하거나 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OC겐을 이루는 주요 서브 네트워크들을 바탕으로 이제 레귤레이션 스터디를 수행을 한 것인데요. 그 결과 이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졌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밀 보임으로써 제한하는 방법론이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 기반의 노벨티 디텍션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안을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샘플링 기반의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레이턴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프로젝션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균일한 분포를 갖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비주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는 랜덤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실제 인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인포머티브 네거티브 마이닝 프로시저를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직접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아웃 오브 클래스 이미지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작게 나타나는 그러한 false positive의 발생을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시겐에 대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